영우 씨가 들어오고 표정이 급 굳어버리고 여기 앉아가지고도 얼굴 색깔부터 변하더라고. 영우 씨는 어디 가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 생각하는 거, 그 상황에서 기분이 상한 거 그런 게 이제 바로 드러나 버리니까. 표정에 드러나는 게 장점이자 단점. 개인적으로는 표정에 어떤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는 그 자신에게는 단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드러내야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 근데 감정적으로 회피형은 아니겠지, 그러면 영호 씨는. 아까 침대에 곤장 혼자 누워있고 이랬던 거는 뭐 회피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에서 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굳이 내가 표정을 숨길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표정을 숨기거나 그러니까 표정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표정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덜 지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이제 뭐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영호는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 주길 바랬거든. 근데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죠. 왜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불리하거든. 상철이 빈틈없이 현숙을 커버하고 있었고, 그리고 둘은 처음부터 너무나 가깝게 패널들이 두 사람이 뭐 부부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영호가 아무리 그렇게 기대가 컸었어도 실은 옆에 영자가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는 현숙이 아니다. 마음이 좀 그렇네. 이건데 영자도 그걸 알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옆에 영자가 있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영자에게 뭐 좀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은 면이 있는 거지. 좋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눈앞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래, 있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자. 이게 보통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원했던 음식이 안 나왔어. 그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반찬 투정. 반찬 투정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지. 그만큼 현숙과 만나고 싶었다.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순자님은 그래도 영식님. 그래도라는 거는 광수에게 마음이 커져가고 있고 광수와 만난다면 좋겠지만 내가 선택한다면 그래도 영식님. 그리고 여전히 영식님. 하지만 쭉 영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는 영식님하고 대화는 해보고 싶어요 였던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영식으로 돌아서 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광수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그 선을 긋는 거지. 광수에게 상처를 받았거든. 톤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세 명의 여자가 있어도 그래도 뭐 영식은 순자밖에 없고, 영식이 사준 선물을 자기 목에 이제 감고, 이거는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닌 걸로 생각해보면 옥순 씨가 확실히 영식 씨에 대한 어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영철 씨는 이게 순자를 대상으로 지금 영식과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옥순에 대해서는 진짜로 거리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나 봐. 거리 문제만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면 옥순과의 관계가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뒤에서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어쨌건 지금 영식에 대해서는 많은 면에서 나보다 우위다. 객관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실없는 농담도 잘하고 진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영철 씨가 유머 감각도 있고 좀 독특한 그런 재미가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 안 가져. 이미 알게 모르게 역사는 다 이루어져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잘 몰라. 남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막 발전되고 있는지 잘 몰라. MT나 이런 데 이렇게 막 동아리 같은 데서 막 가가지고 실컷 재밌게 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냥 짝짝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를 보는 약간 분위기 메이커? 그런 느낌. 이런 면에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 자신감 있는 거 좋지. 자신감 자체가 매력이니까. 영수 씨도 그 자신감 하나로 지금 벌써 몇 명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영자와 영숙 지금 다 영수의 자신감으로 그냥 영수 바라기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게 좀 피해자를 늘리지 않는 방법이지 않겠나. 왜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하죠? 그 영철 씨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 체험한 경험이 적으면 내가 잘하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기에 대해서. 영철 씨가 여자 앞에만 가면 좀 재미없는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죠. 경험 부족이야. 멋있어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자들 이성을 잘 만나보지 않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미팅하거나 이렇게 소개팅을 하면은 막 과묵해 보이려고 고해 같은 거 부르고 막 괜히 안 피던 담배를 막 멋있게 피는 척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괜히 막 멋있는 척, 뭐 있어 보이는 척, 과묵한 척
과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과묵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데. 그래 무게 잡고 막 이러면 무게 있게 딱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동상 취급 받는 거지. 가장 무게감 있는 동상으로 이제 거기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다 친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영철 씨가 아직은 그 단계에서 살짝 좀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주님 내가 왔다. 순자와는 만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광수 씨가 옥순 아니면 순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좀 아주 운이 광수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 멋있어 보이려고 머리 많이 굴리는 것 같아. 영철 씨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필요 없거든.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야. 굳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 없거든. 광수는 옥순에 대한 마음이 진지한 걸까요? 옥순에 대한 마음 자체는 진지했다고 봐요. 옥순에 대한 마음은 진지했는데 지금 광수도 이게 마음은 진지하지만 그렇다고 옥순이랑 당장 오늘부터 사귀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거든. 이 사람한테 호감도 가고 데이트도 재밌었지만 여기는 지금 솔로 나라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광수는 광수대로 이 안에서 룰을 지켜보려고 한 거야. 솔로 나라 와서 옥순에게 호감이 있고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지. 광수가 그냥 뭐 옥순에게 호감 없었다? 그건 아니지. 그리고 광수가 올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 그것도 아니지. 물론 여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마음을 접을 수 있다. 그거는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광수가 조금 더 옥순에게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광수는 순자를 단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순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옥순은 인정할 수가 없어. 옥순 성격에. 이제 광수 씨는 데이트를 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자기와 데이트를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은 망설이네? 나는 상처가 된다. 라는 게 옥순의 감정이야. 근데 그만큼 옥순 씨는 너무 고결하고 고고하다. 라고 해야 될까? 근데 고결하고 고고함은 멋있는 단어고 훌륭한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연애라는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겠지. 순자의 매력이 도무지 뭔지 옥순이랑 결이 너무 다른데 왜 둘 다 끌리는지 특이해요. 광수는 순자에 대해서 일단 자유로운 광수는 실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자 했던 영혼이지. 자유롭고자 했지만 굉장히 억압돼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순자같이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산 사람에 대한 일종의 동경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가 더 매력적이고 끌리는 면은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올인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도 많을 테니. 그럼 나한테 올인하지 않아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나한테 올인해야 마음이 열린다 이건 아니야. 옥수는 처음 와서 영식 괜찮네 라고 했지만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광수에게 마음이 열렸거든. 근데 그거를 옥순이 표현을 하긴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나 광수가 보기에 옥순도 그냥 데이트를 했고 호감이 있구나 좀 알아보다가 우리가 아직 결정할 시점 아니겠지라고 그냥 머리로 그렇게 전달됐거니 생각한 거야. 근데 옥수는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광수와 데이트를 하고 난 이 사람이랑 이제 마음이 통했다. 이제 썸이 시작이다. 마음이 끌린다. 조금 더 알아봐야지. 우리는 소개팅했고 분위기가 좋았어. 그래서 애프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애프터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네. 지금 옥순의 마음은. 솔로 나라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일어날 일인데 옥순은 상처받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옥순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이 깊었는지도 몰랐고 그걸로 상처받았는지도 몰랐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끊어내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수는 굉장히 당황의 연속이야 실은. 물론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방에 당했지만 옥순 관점으로는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옥순 씨는 그 시점에서 엄청 표현을 했거든. 데이트를 하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광수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근데 광수는 와가지고 옥순과 옆에 앉긴 했지만 좀 대면대면하고 뭐 영숙 상담해주러 나가고 그리고 순자랑 티키타카 계속 보여주고 또 순자랑 방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얘기하고 그런 걸 옥순이 지금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순이 지금 광수에게 나름 쌓일 만큼 그 상처가 계속 받아버렸어. 그래서 광수에게 더 세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수도 지금 옥순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거절한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옥순의 마음을 흔들고 다시 붙잡을 정도로 순자와 별 사이가 아니질 않아. 특히나 랜덤 데이트 때 광수는 순자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음이 커져버렸어. 예를 들어서 옥순 같은 분을 만나려면 이 사람이 나에게 50을 표현해도 그 뒤에는 이 사람의 500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순자 같은 사람이랑 사귀다가 옥순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순자 같은 사람은
나한테 100의 마음이 있으면 150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표현해. 리액션도 좋고. 나한테 마음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50을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영철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150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디폴트로 50이 깔려 있어. 그런데 옥수는 어때? 이 사람이 그러면 50을 나한테 표현해. 그러면 나한테 뭐 그냥 나를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대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내가 항상 순자 같은 사람만 만나다가 옥순을 만나서 갑자기 50을 대하네? 그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옥수는 나한테 순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정도의 그걸 하면 뒤에 그게 있어. 빙하야. 빙하는 수면 위로 나온 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 밑에 엄청나게 큰 얼음이 있는 거지. 마음이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잘 모르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 저도 옥순 같은 성격이어서 자기가 1순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다가가는 순자가 부러워요. 그렇죠. 순자 씨는 광수가 보기에 굉장히 성숙하게 대처했어. 발끈하긴 했지만 장난스럽게 술자리에서도 그러면 나 왜 꼽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스럽게 넘어가고 또 그 뒤에서 다시 사과하려고 방에서 얘기할 때도 또 차분하게 대처를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옥수는 광수가 순자가 그냥 단지 2순위가 아니라 순자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보다 크구나. 그거를 지금 광수는 아는 거야. 만난 지 2일 됐는데 그 정도 표현으로 알아들으면 오히려 의심해야 될 정도로 표현이 작아요. 그렇지. 그건 그래. 근데 옥순 씨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왜냐면 내 기준에서는 표현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또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영숙이나 영자도 리액션이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영수한테 꽂히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 그냥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순자처럼 리액션 막 좋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옥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옥수는 그냥 지금 뭐 친구 만들러 온 거야? 오해하게 되는 거지. 실은 근데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왔단 말이야. 광수 씨도 인생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강한 책임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강한 책임감에 눌려서 지내고 있는 사람. 난 운이 좋아. 순자랑 되니까 되게 좋죠. 순자에 대한 마음도 커. 순자에 대한 마음이 작으면 옥순에게 지금 올인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옥순 씨가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본 거예요. 한편으로는 광수가 순자를 향한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 못지않네. 지금 당장 뭐 누구든 사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세요. 라고 해도 옥순을 선택할지 확신이 안 서. 이 랜덤 데이트 이후로는 옥순 씨가 선을 긋긴 했지만 선을 안 긋고 그냥 광수한테 선택지를 던졌어도 순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아침의 대화를 봐도 순자랑 광수가 언제 저렇게 가까워졌지라는 생각이 들어. 아마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티키타카나 이런 게 많았을 거고 그런 거에 옥순 씨가 한 번 더 충격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장면들이 그 실제로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 디테일한 순서로 따지면 옥순 씨가 살짝 우위인데 그러니까 지금 광수 자신도 옥순과 순자 진짜 이게 거의 뭐 51대 49 정도의 차이였던 거죠. 근데 랜덤 데이트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순자가 지금 역전을 해버렸어. 그래서 랜덤 확률이면 운이 좋다. 이제 옥순 씨는 장난을 꾸러기죠. 그 상철 씨가 등장하고 여기서 까꿍하면서 나타납니다. 상철 씨는 이 상황에서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또 둘 다 현숙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영호와 상철 이래버리니까 두 사람의 어떤 태도가 극명하게 갈려. 상철은 이런 상황에서 타인을 상처 주지 않고 자기의 표정을 숨기고 정말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태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위고 굳이 단점을 표현하자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도 숨길 수 있는 사람이고 혼자서 그걸 쌓고 있을 수도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상철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철 같은 사람과 만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게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나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만 알고 있는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좀 경계해야겠지. 영호는 그럴 필요 없지. 영호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얼굴 색이 변하는 걸. 나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얼굴 색깔이 막 빨개져.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 색깔이 빨개져. 그리고 쓰는 단어 수가 바뀌잖아요. 글자 수가 바뀌잖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 얼굴 뭐 이상해? 괜찮을 때 이렇게 말하지. 기분 나쁠 때는 괜찮은데 네 글자로 말해요. 나온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철 씨가 당연히 사회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영호 씨랑 약간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죠. 상철 씨는 보통 사람 치고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영호 씨는 약간 보통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데 근데 내가 어떤 연인으로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상철 씨가 영호보다 무조건 다 낫다 그건 아니야. 분명히 훌륭한 거고 상철 씨의 스킬이고 능력인데
근데 연인으로서는 좀 상철 씨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겠지. 랜덤 데이트는 아마 제작진도 깜짝 놀랐을 거야. 이렇게까지 매칭이 안 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조합으로 맞출 수가 있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번 랜덤 데이트는 이제 광수와 순자만 남게 됐죠. 제작진이 말 그대로 도박을 한 거야. 뭔가 좀 재밌는 조합이 나와가지고 이 판을 좀 흔들기 바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뭐 1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무인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주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라고 더 이제 좀 상대를 배려한 텐션 올리기가 나오고 있죠. 하늘이 준 기회가 될지 뜬구름이 될지 이거 제작진의 기대잖아요. 제발 예능신이 강림해 주세요. 예능신이든 사랑신이든 아무 신이나 좀 강림해 주세요라고 제작진이 빌었는데 뜬구름이 됐죠. 여기 이제 영수 씨와 현숙 씨 만남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화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지금 머릿속에 4명 토너먼트 하고 있잖아요. 절대 이 바깥에 새로운 출전자를 드릴 마음이 없었잖아. 이미 토너먼트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선수 접수 새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거의 안 했죠. 영수 씨는 목적을 보면 또 달려가는 그 목적이 지금 4명 토너먼트였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돼가고 있냐. 영수 씨는 좀 많이 됐죠. 그리고 내가 이런 미스테리한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워. 내가 약간 주인공 같은데 4명의 여성을 토너먼트하고 이제는 여성들에게 내 마음이 궁금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영수는 지금 그렇잖아도 높은 자신감이 더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거를 이제 비대해졌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현숙이 이제 물어보는데 이건 비밀이더라고. 지금 이 여성들이 내 마음을 궁금해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죠. 그래서 현숙 씨가 영수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정확한 이유는 현숙 씨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죠. 뭐 현숙 씨가 영수한테 뭐 마음이 있거나 그래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수님은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늦바람에서 나오는? 못 놀아봤다가 나중에 갑자기 놀면서 내가 먹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더 먹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구했고 공부도 어쨌건 그동안 못 놀면서 열심히 했던 공부가 있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내 드립이나 이런 것도 통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젊게 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취해 있어. 뭐 그게 이제 자신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수 씨는 이제 티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영수 씨도 뭐 티가 나긴 나는데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당장 영자랑 영숙 씨가 눈을 감고 있거든.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거든. 영수가 영숙한테는 정확히 너랑 이제 더 이상 데이트할 일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참가상 측면에서 영자를 좀 챙긴 거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영자 씨가 그렇게 보기에는 참 어렵지. 참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티는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영수가 티를 내지 않은 건 예를 들어서 옥순이 티를 내지 않은 것과는 결이 좀 다르죠. 영수가 티를 내지 않은 건 영자도 챙기면서 영숙에게 어필도 하면서 옥순에게 드립도 치면서 순자와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티를 안 낸 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정확히 토너먼트 출전자와 토너먼트 관람객들을 구분해서 대했다. 그래서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사람에 대한 티는 냈는데 그 중에서 누가 1순위라는 건 티를 못 낸 거지 실은. 옥순이라는 캐릭터를 공략하는 법도 몰랐고 옥순이란 사람은 자꾸 영수가 본연의 자신을 보여야 될 것 같은 왜냐면 그런 어줍잖은 드립을 자꾸 쳐봤자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자꾸 본인의 자신이 나와야 되고 그 영수의 이런 비대한 자신감인의 그 내면에는 결국 늦바람으로 상징되는 놀지 못한 자신이 있거든.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신감이 오히려 그 안에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수는 그런 부분을 자꾸 드러나려고 해. 그러니까 영수 안에 영호가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옥순 앞에만 가면 영수가 내 안에 영호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옥순에게 지금 뭘 하려다가 못하고 괜히 애꿎은 영호한테 와가지고 뭐 빨리 가서 해! 막 오히려 막 영호를 갈고 그게 자기 자신의 내 안에 영호를 채찍질해가지고 옥순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만드는 건데 참 흥미롭죠. 왜냐면 정작 영수가 티를 안 낸 건 옥순에게 뭘 안 했거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참 심리가 흥미로워. 티가 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작 가야 되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꽂혀버린 사람 앞에서는 영호가 돼버렸어. 본인도 영수도 영호가 돼버렸어. 그래서 영수가 진정한 영수가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프로가 아니라는 거 보이는 거죠. 약간 늦바람이 들고 자기 일 열심히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영수가 걸어온 겉으로 보여지는 게 비해서는 좀 숙맥인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부분이고 여전히 그 철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아니 근데 영수 씨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장점이야. 장점이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열심히 살면서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영수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를 만나도 이제 저렇게 자신감처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계열의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여성분들도 서로 얘기하죠. 다 알아요? 거의 다. 특히나 이제 현숙 씨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좀 의지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정보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죠. 근데 옥순 씨 정보는 또 안 흘러왔지. 왜냐면 옥순 씨가 입을 안 여니까. 그래서 영수는 난 남자들 마음 다 안다고. 나는 다 알아요. 그 남자들끼리는 뭐 또 아는데. 근데 남자 출연자에서 지금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모를 만한 사람이 누구 있어? 다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사람들처럼 속이 다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아니 뭘 지켜줘? 다 안다고 했는데 뭐 비밀을 지켜줘? 아니 지금 같이 대화하면서 자꾸 본인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만 말해보려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영수님만 모른다고. 현숙 씨가 성격이 좋으니까 영수님 이렇게 했지만. 아니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영수님만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인원을 다시 그래서 새겨봅니다. 다시. 그래서 영호 누구 좋아하는지 아냐고. 아니 그걸 모르겠어? 같이 출산 계획까지도 세웠는데. 영호와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지금 옥순을 1픽으로 생각하는 영수는 어쨌건 정식 데이트를 못하긴 했지만 지금 옥순에게 본인이 했던 데이트보다 영호는 훨씬 잘했습니다. 훨씬 잘했어요. 현숙의 마음을 물론 그게 약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좀 쥐잡은 그런 느낌도 있어. 현숙하고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잘 맞으면서 그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쨌건 영호는 현숙과 미래를 그리는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호 누구 좋아하는지 아냐고? 다들 너무 부족하게만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영호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 이러는데. 그래서 영호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요? 라는 말에 이제 자기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보고 그냥 바로 다른 얘기. 못 들은 척 넘기고. 영식도 뭐 올리원. 순자죠. 당연히 알지. 그럼 다시 영호. 영수는 약간 이런 게 있어. 상대를 약간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개그를 해. 그래서 뭐 알잖아. 뭘 또 물어봐. 그래서 영호는 이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뭐 이 자리에 있냐고? 아니 한 번 웃어주니까 재밌는 줄 알고 뇌절하네? 영호로 드립을 몇 번 치는 거야. 이미 저 나이에. 그래서 뭐 영호가 뭐 그러면 너 좋아하는 거 같냐? 본인인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 어제 데이트 같이 나갔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처음엔 아예 생각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영호를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좀 고민됐을 것 같아. 아마 처음부터 동시에 그랬다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다. 이 말은 그래도 어쨌건 내 마음은 상처리로 굳혀졌다. 거의 굳혀졌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 백지 상태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면 영호는 지금 내가 상처가 이미 마음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영호는 내가 충분히 결혼을 고려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지금 영호와 현숙은 영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깊은 마음을 확인한 거야. 물론 커플이 되진 않겠지만 상철과의 관계는 진전돼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뒤늦게 지금 그렇게 다가왔죠. 상철이 조금 삐끗하면 영호한테도 가능성이 있죠. 영호 씨가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적인 걸 줘야 돼. 지금 현숙은 상철에게 확실하게 느끼는 건 설레고 연애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풋풋한 사랑의 열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 못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또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호는 그 부분을 공략해야 돼. 실은 여기에서 상철이 삐끗할 거를 일단은 기대해야지. 삐끗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삐끗할 때를 대비해서 나는 당신과 점점 더 사랑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안정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당신이 원하는 가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을 줄 사람이다 라고 접근하면 현숙이 상철과 뭔가 삐끄덕 될 때 영호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어. 가능성이 없진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칭을 받고 들어가면, 근데 상철이 너무 열심히 해. 빈틈이 안 보여 지금. 그리고 영호가 이렇게까지도 못하고 상철이 빈틈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걸 또 알아서 또 바로 또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영호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또 영호 씨가 나오네. 진짜 이렇게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몰랐고 확고해졌죠. 지금 현숙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 마음이 궁금하지 않냐. 영자도 지금 좀 즐기는 자 모드지. 나는 이미 사랑을 이뤘으니까. 반전 영화 속에서 지금 혼자만 반전인지 모르고 지금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마음이 영호도 힘들 거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누구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오랜만이거나 처음이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눈앞에서 꽁냥대. 아침 식사도 그래서 못했을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남편처럼 챙겨준 밥을 먹으면서 막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도 야 결혼해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가 막 되면 그거를 영호 씨가 혼자서 그 장면을 바라본다는 거는 상당히 외롭고 힘든 일이겠지. 근데 되게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 나온 그 출연자들이 상철하고도 친하지만 영호가 혼자 있고 이럴 때 와갖고 막 다독이더라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물론 영수처럼 막 혼내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쨌건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영수가 너무 영호를 그 연애에 있어서 약간 한참 자기 밑으로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지금 영호가 한 거는 랜덤 데이트 나랑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 이제 이 뒤로는 움직이겠지. 그래 일픽한테 노래 바친다고 해갖고 영자 씨는 푹 빠졌단 말이야. 영자 씨가 그래도 아직 20대란 말이에요. 20대까지는 그래도 먹힐 수 있는 멘트였지. 영자 씨는 나는 이미 거의 이제 커플 확정된 상황이지.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는 궁금하다. 다들 누구랑 됐을지. 여기도 뭐 나가리죠? 이미 봤던 장면이잖아요. 그 다행히 이 두 사람이 앉아있던 다른 곳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천둥이 쳤지만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좋네요. 다행히. 뭐 날씨만 다르고 한 번 더지 뭐. 그런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랑 제일 대화해보고 싶었냐. 라는 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영숙님으로 하죠. 물론 영철님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이런 에너지가 영숙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이것도 영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잖아. 또 자존심이 많이 상처나서 지내고 있는 영숙님인데 아니 영철이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당신 골라준 걸로 칩시다 이러고 있으면 그렇잖아. 또 자존심이 상처난 영숙님 입장에서는 더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데 영철님은 그냥 나 비밀로 할게요 라는 거에 좀 부연 설명으로는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말을 한 거지만 지금 약간 멘탈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는 영숙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마음은 어떤지 대충이라도 아냐. 뭔가 다른 사람들 마음도 좀 들려주고 이러고 싶겠죠. 영숙 씨도 다른 사람 마음을 어쨌건 간접적으로 듣고 했으니까. 순자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옥순 씨 얘기는 많이 못 들었겠지. 옥순 씨 자체가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리고 정숙 씨는 태도 보면 알지. 아 정숙 씨는 이제 시청자 모드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건 있죠. 이게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좀 충격과 공포를 준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하면서 영철이 분석한 여성들의 마음 근데 전부 다 여성들 마음속에 자기의 순위를 매기고 있어. 아니 누가 네 순위 말했냐고 1순위만 말하지. 아무리 다들 날 좋아하는 것 같아도 조금 겸손하게 약간 아 누구는 누구 같고요 누구는 누구 같고요 살짝 나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영숙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래도 영숙 씨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내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좀 보통은 배제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철은 그걸 그냥 다 뱉어버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순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먼저 순자님 분명 영식님과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저랑 영수형한테 호감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자기를 끼워 넣긴 했는데 지금 영철의 머릿속에 영식은 잘생긴 사람, 영수는 몸 좋고 영식만큼은 아니지만 잘생긴 사람. 지금 영철이 여러모로 분석력은 뛰어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그 모쏠식 이성 마음에 대한 해석이 남아있어. 그래서 외모가 가장 큰 요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참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순자의 마음이 이미 광수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넘어가 버렸다는 거는 몰라. 근데 모르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그 두 사람은 상당히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커져갔거든.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옥순 씨는 캐치를 하긴 했을 거야. 근데 어쨌건 여기도 은근슬쩍 나를 끼워 넣었어. 여기까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지금 영철이 순자를 대상으로 지금 영식과의 싸움에 참전한 상황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의 마음이니까 다윗으로서 얼마든지 지금 골리앗과 한번 대결해 볼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도 호감이 있을 거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영철 그래 이해한다. 너의 마음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의 의지를 다지는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 얘기를 또 하죠. 옥수님 제가 제일 1순위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옥순이 지금 본인을 1순위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1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거리 때문에 고민되는 마음이어서 순자에 대해서 타진해보고 옥순을 지금 어장에 넣는 거야? 지금 영철의 어장에 옥순이 들어있었던 거야? 현숙은 고백하지 않았는데 차였고 옥수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아 여기서는 살짝 영철이 그렇게 말한 거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영자님 얘기가 또 나오죠. 영자님의 3순위 안에는 저는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영자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만 말하면 되잖아. 분석왕인데 자기 포지션을 몰라. 여기서부터 아까 옥순 얘기가 나오고 영자 얘기 나올 때부터는 이건 분석이 아니라 결국 내 포지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약간 내가 약간 지금 헛것을 듣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아까 처음에 순자 얘기까지 나올 때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옥순? 어이씨 뭐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정말로? 농담인 거 아니야? 라고 살짝 의심을 했다가 이거 영자 씨도 아슬아슬했어. 그 영고백 1차임 당할 뻔했어요. 그날 아침에 현숙이 아니라 영자 씨가 눈앞에서 어슬렁거렸으면 영자 씨도 차였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어디서부터 이 말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뭐가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아니 나는 영철님이 그 중에서 각각 순위가 뭐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 잠깐만. 그 순위가 근데 내가 그걸 물어봤다고 해도 저렇게 순위를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저기에는 없으니까 그냥 놔둘까? 지금 영숙 씨 머릿속이 복잡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래서 아 재밌네요. 그렇게 추측을 하니까 박사 과정 최대의 난관 됐죠. 이렇게 또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손대기를 포기했습니다. 약간 버그가 엄청나긴 한데 그냥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견한 느낌이에요. 뭔가 손댔다가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냥 그래 뭐 일단 돌아가니까 그냥 놔두자. 뭔가 문제는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손대지 마. 영철 유튜브로 여자의 호감 신호 탑3 영상 이런 거 보셨나? 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진짜 막 뭐 눈빛, 제스처 이런 걸로 상대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그런 것만 수집해서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손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영철의 저 믿음을 깰 자신도 없고 어디서부터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 질문에 지금 다르게 대답했다는 걸 지적하기도 애매하고 손대기 시작할 수가 없어. 그 와중에 영식 씨 여기는 약간 그 동네 친구들 느낌이 나요. 그냥 서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그냥 뭐 이성 문제 서로 한탄할 수 있는 동네 남사친 여사친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정숙 씨가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더 진지한 것 같아. 근데 영식이 너무 순자 바라기니까 정숙은 그냥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야. 정숙이 실은 영식의 마음도 흔들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아 영식 뭐 되겠나 이렇게 하고 지금 포기했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드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장난 아니다. 전투다. 굉장히 지금 다들 진지하게 임하고 있죠. 너도 좀 확고한 편인 건 아니야. 그쵸. 순자 씨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숙은 본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배려하는 문화를 잘못 접한다. 정숙 씨가 여기에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약간 배려나 이런 부분에서 좀 까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막 오자마자 뭐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 계속 인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이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자기랑 맞지 않는 옷이긴 했지. 뭐 누구나 다 안다. 너 순자밖에 없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순자 어떤 부분이었냐? 첫인상, 뭐 외모, 옷상인 거, 그리고 뭐 환경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게 가장 커요. 영식 씨는 그게 가장 커. 결국 계획에서 벗어나서 사고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구현해내는 사람, 그걸 지키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조금 뭐랄까 임기응변에는 좀 약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상황, 뭐 새로운 뭐라고 그래야 돼? 약간 유연한 대처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지. 순자에게 나는 끌리고 있다. 결국 좋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그거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지. 근데 좋은 생각이 드니까 선택을 한 거고 첫인상 좋아서 골라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걸으니까 이 사람 좋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옥순이 말하는 첫인상 보니까 좋고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 좋고 계속 이 사람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을 지금 영식은 순자에게 하고 있잖아. 옥순이 바라는 거지. 근데 옥순이 그렇게 첫인상에 들려면 물론 옥순 씨가 이제 굉장히 외모가 훌륭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순자 씨가 가진 적극적일 것처럼 보이는 모습 내가 어떤 성격일 거라고 그렇게 또 스스로를 어필하는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애쓸 필요는 있겠다. 그런 걸 좀 배우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너도 지금 너무 한 명한테만 쏟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가져라. 긴장감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그런 걸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를 슬쩍 던지고 싶은데 이미 영식의 마음은 너무 확고하다는 걸 알아. 이전에도 두 사람은 데이트를 했거든요.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자료 화면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